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나무관세음보살. 예, 나무관세음보살 간혹 큰스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새해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강원도에 있는 이 강원도 인제 서하면 순직 장병 충원비 미령제, 그리고 또 1월 1일 낙산사 홍연암 일출, 그 기도 끝나자마자 해가 솟구치는 그 장면, 그리고 대관령 정상에 동해 영동 고속도로 준공비, 그리고 원주 구룡사의 범종, 일명 박정희 범종까지 우리 간혹 큰 스님의 활약이 병오년 새부터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후기란에는 이 간혹 큰 스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거의 뭐 고성의 반열에 올라갔다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방송 이후에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뭐 경제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전화가 같은데요. 여러 차례 왔는데 한 분이 그 거사님이신데 지방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 참 누구도 그 못했던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을 스님께서 하셨다고 너무 고맙다는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거기 휴게소에 그렇게 비석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고. 그 제가 이 밑에 섰잖아요. 섰는데 그걸 가늠을 하니까 거의 한 11m 정도 된다고 그래. 엄청난 규모의 그 비석을 아내가 스님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됐다고. 자기도 한번 이제 시간 나면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린다고 해요. 그 아쉬운 점은 그 좀 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참 이걸 떠나서 앞으로 그 역사에 남을 일인데 참 훼손된 게 너무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범종이 거기에 있는 줄 그 몰랐다면서 그 한번 조만간 가서 그 원주 치악산 구룡사 거기 가서 한번 참배 한번 하겠다고 또 여러분이 또 전화 갔다 오셨어요. 예. 근데 그 인제 서하면의 순직 장병 충원비, 뭐 그것과 관계돼서는 뭐 거기도 문의 그래요. 전화가 없던가요? 거기도 그래요. 왔는데 보살님께서 한번 전화 왔는데 뭐 여러 분이 왔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그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그 고립돼서 그냥 돌아가신 것 같다고. 지금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그때 뭐 보니까 국민소득이 뭐 60달러 좀 뭐 50달러 60달러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헬기도 뭐 뜰 일도 없고 그래서 참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호명해서 극락왕생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스님 너무 고맙다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인데 스님께서 이렇게 또 정초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해가 그 홍련하면서 이제 그 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새 일주일 됐죠. 일출이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오르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했고, 또 그 홍련암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는 뭐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끝나고 난 뒤에 이 촬영 끝나고 난 뒤에 한 분 한 분 그 기도하는 분들 가서 이렇게 그때는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끝나고 난 뒤에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추월을 했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활약이 대단한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간혹 큰 스님의 이 큰 스님을 뛰어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사급에 가까운 아유, 고승 과찬이십니다. 고승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그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마 태아령과 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태아령이라는 게 이제 그 영험함 고승의 그 큰 스님 이상급의 고승의 그 영험함이 있어야만이 이 태아령을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아령과 관계돼서 한번 문의가 많이 왔을 걸로 예.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거 처음부터 우리 방송을 쭉 봤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그 스님이 그래도 그 아주 태아령이 완전히 천도를 해서 강원도 이제 모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와 닿는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봤어요. 보고 또 태아령이 사실 그 본인 생각에는 하여튼 몇 명인지를 하여튼 그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명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일을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이제 60갑자를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이렇게 살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렇게 또 살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 100일 기도를 하면서 살풀이를 먼저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한 50일, 60일 지나고 난 뒤에 그 태아령을 이제 그 천도를 합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님이 기도를 해보면은 그 몇 명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한 3, 4일 기도해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보니까 본인은 3명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5명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이것도 그 태아령이 억울하니까 좀 정확한 그 숫자를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그 매년 7월 백중날은 사실 그 음력으로 7월 백중날, 7월 보름날이죠. 15일 날은 그 백중날인데 그날은 이제 그 지옥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천도를 하면은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태아령은 그냥 동참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독불봉을 해가지고 독기도를 해서 이게 천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번 지금까지 해마다 절에 다니면서 했는데 요번에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번에 그냥 살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태아령도 내가 보기에 5명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됐고 그때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밤에다가도 이게 유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명이 되니까 그럼 요번 기회에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그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이제 그 집안이 좀 안 좋아가지고 100일 기도 했는데 그분이 저기 서울 사는데 재개발하는 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재개발을 하는데 이게 자꾸 이 태아령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번에 스님한테 태아령을 그 전에 기도를 했지만은 요번에 태아령을 마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잊고 있었는데 스님이 새삼 이렇게 일깨워줘서 뭐 고맙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살기는 좋아졌지만은 그 60년대, 70년대는 어려웠잖아요. 특히 60년대는. 그때 사실 태아령을 안 한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안 지운 게 없거든. 병원에서도 지웠다든가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자연유산이 됐다든가 이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이번에 뭐 다녀오셨습니다만은 네. 그 모친께서 백남희 여사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유산시키려고 간장을 조선 간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한 사발 먹은 것 같다. 얼굴이 새kam게 나왔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유산이 안 돼서 그 집 마당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그 외모와 또 카리스마를 겸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집이 한 서너 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재개발되면 이러면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태아령을 먼저 이렇게 천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집을 잘 해서 좋은 값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 옷장살이를 하시는데 요새 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랬지, 앞으로는 뭐 이렇게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시고 잘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십시오 이런 게, 그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아무래도 그 정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강원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그 기록들을 발굴해 내시고 또 그곳에서 위령제도 해주시고 또 새 대한민국의 이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또 구국기도까지 해주셔가지고 우리 간혹 큰 스님의 명성이 날로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 방송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원주 거기 가서 참 또 느낀 점이 있는데, 거기 그 무학 대사가 또 거기서 원주가 치역산 지금 구룡사 예,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 구룡사 거기 이제 느낀 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무학 대사가 거기 또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무학 대사는 그 고려 시대부터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참 대단한 활약을 하셨죠. 그래 그분이 태조 이성계 그 왕사라 그래요. 왕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건의도 해주고 또 앞을 좀 이렇게 내다보는 그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한마디로. 왕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 처음에 경복궁을 지을 때 그 동남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좀 지으시라고 이제 그 이성계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죠. 조선을 세우는데 아주 1등 공신이죠. 거기 정도전이라는 그 분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왕간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가 봐.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옥신각신 이제 다투다가 결국은 그 정도전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 듣고 참 그때 당시에 무학다사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 600년 더 갈고 1000년 한 2000년까지 갈 텐데, 무학다사 얘기를 안 듣고 정도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경복궁을 서남간으로 이제 이렇게 짓습니다. 저 짓고 난 뒤에 그 무학대사가 한탄스럽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건 길어봐야 600년 간다. 600년 후에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왕사를 떠나서 서서히 이성계 그 곁을 이제 떠나지요. 떠나면서 호련히 전국을
금강산도 가고 또 백두산도 가고 또 한라산도 가고 이래서 조연히 이제 본인의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무학다사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게 600년 아니라 1000년, 2000년까지 갈 텐데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 무학 대사는 그 당시에 굉장했거든요. 비록 그 이성계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큰 일은 이렇게 해주면은 그 이성계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복궁 질 때만 이성계 얘기를 무학대사 얘기 안 듣고 정도전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정도전이는 이제 나라가 이제 튼튼해지고 뭔가 권력이 좀 자기한테로 중심을 올라고 그러니까 그 이성계 셋째 아들 이방원이죠. 나중에 태종이 되는 거지. 이방원한테 이제 죽지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학대사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은 그런 마음이 참 아쉽더라고. 내가 이번에 저 원주 가가지고도 그걸 이제 되새기면서 그때는 뭐 원체 춥고 또 시간이 없고 이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그걸 되새기면서 그래도 이 스님의 말은 좀 잘 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무학대사가 거기 또 참선한 곳에 가보고 이러니까 새삼 큰 스님의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예.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죠. 정말 큰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안성기 선생이 향년 74세로 별세를 어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간욱 큰 스님께서도 이 국민 배우 안성기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초한자로 명복 초한자를 밝히셨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간욱 큰 스님부터 축은 이 또 용두사에서 이 큰 스타의 별세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불자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축은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안성기 선생이 살아왔던 삶의 60갑사를 통해서 안성기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안성기 선생이 국민 배우로서 우뚝 섰습니다마는 이 안성기 배우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 어떤 이미지가 함께 이렇게 교착되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기 선생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축은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무 극락도사미 나무 좌우보처 관음 대세지 처빈망령 대성일로와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2번지 89호 대용두사 수월 청정지 도량원화 금체 지극 지정성고 대한민국 대배우
고안성기님의 극락왕생을 용두사 부처님 전에 기도 발언하옵니다. 나무 동방해탈주세계 허공공덕 청정매진 등모단정공덕상 왕명화 바두 유리광 호재상 최상열 공양을 종종장엄 정계무양 무별이를 원려 장엄 변화 장엄 법계 출생 무장의 왕열의 삼야삼불도 열애하라 삼야삼불도 열애하라 삼야삼불도. 지금 그 극락왕생 기도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뭐 어떤 내용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셨습니까? 예, 참 나이 참 74세면은 정말 한창 그 사실 나이인데 이분이 참 너무 그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쳐가지고는 작년하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은 올해지 아직. 그래서 유난히 그 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배우나 또 가수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나이 74세면은 한창 살 나이인데 앞으로 뭐 한 2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대배우지요. 대국민 배우. 나이 5세부터 이 배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좋은데 이제 극락세계 하셔서 죽음과 삶이 따로 없는 영원하게 이제 안식처로 이제 가시라고 부처님 전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자, 안성기 선생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뭐 빈소에는 인산인해입니다. 대한민국의 별이라는 별들은 다 모여들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자, 안성기 선생의 그 육식갑자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갔으며 또 하늘나라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육식갑자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안성기 배우님의 팬들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1월 1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흔치 않는 그 육식갑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1월 1일이면은 범에다가 또 범, 그러니까 호랑이가 3마리가 있는 격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 아주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그 대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다. 범띠에다가 또 1월 1일이니까 범이 3마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친근한 아저씨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모든 일을 내가 하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격이거든. 그래서 음양을 보면은 오행을 보면은 목이 2개고 화가 하나, 토가 3, 금이 하나, 수가 하나 이래가지고 토가 이렇게 많은 편이에요. 토가 많게 되면은 이분은 그 방면에 독보적인 그 존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살 때부터 이 아역 배우로 아주 그냥 광대 자질을 갖추고 있다. 옛날에는 광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 이 엄청난 육식갑자다. 사실 배우로서는 크게 성공을 하고 또한 문화계에서도 아주 부러워할 그리고
금관 훈장을 못 받았지만은 은관 문화 훈장을 가수 조용필 씨와 2013년도에 정부로부터 받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우리 간혹 선생님이 하나 놓치신 게 있는데 예. 이번 별세를 하셔가지고 어제 그 저기 뭐 하나 또 했죠.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강문화훈장을 금관 그 결국은 하나 받았네.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에는 고인이 되어서 금강문화훈장을 받은 건 최초로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살아생전에 금강문화훈장을 받으신 분은 계십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잠깐 봤는데 뭐 그 빈소에 누가 가서 이렇게 이거 주는 게 있는 게 그게 아마 요번에 받은 걸 예, 예. 금관 문화훈장이 그때는 2013년대 은관 문화훈장을 조용필 그 선생하고 이렇게 받았더라고. 그래 목에 또 걸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조용필 선생하고는 중학교 차이 같은 나더라고. 같은 반 같은 옆자리에 앉은 친구라고 그럽니다. 야. 그래서 또 같은 마을 살고 해가지고 학교길에는 같이 등하교를 함께 했다라고. 그냥 뭐 조용필 중마고네요. 중마고죠. 예. 예. 그 우리나라 이거 최초에 그 보니까 또 이분이 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에 2010년도 이래 보니까 10년간 주기적으로 주연상을 수상했고 그러고 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영화 3대 영화상인 뭐 청룡상, 그다음에 백상 예술대상, 대종영화제 대종상 그걸 봐 60여 개를 그냥 그분이 아주 휩쓸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안성기 이러면은 참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 60갑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연주의 정관 겁제가 도리어 정관을 호위하는 그 60갑자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내가 배우지만은 이 배우를 떠받쳐주는 격이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는 아주 대부격이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명성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 배우가 배우를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다 좀 시기 질투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대배우가 자기보다 또 아주 받쳐주는 게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태평양을 가는 격이다. 그리고 날개를 독수리한테 날개를 더 달아주는 격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일관에 보면은 목이 있고 또 지지에 화가 또 보면은 화생토 이래가지고 또 생해주거든요. 그래서 편인과 이 도화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안상기 선생은 이 사주를 잘 타고났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그게 또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부친이 체육교사를 하다가 아들이 너무 이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영화 제작자로 아주 그냥 또 하셨더라고. 보니까 왜 이 아들 사주가 그래도 잘 타고났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갔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영화 제작자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래 해가지고 이제 또 부를 또 많이 또 축적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편인이 천을 귀인으로 만나게 되니 이 작가복 또 상복 그 엄청나게 또 받게 되고 나중에는 무슨 대본이 나오면은 그 안성기 그 선생한테 걸치지 않는 게 없었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주를 사실 잘 타고난 거예요. 나이 한 5세까지는 참 잘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영화계에서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 참 대부로 또 섰다. 하지만은 61세부터
70세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을미 대운에 본인이 좀 건강에 좀 수수방관을 했다. 왜 그러냐면은 백호대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백호대살이 끼어가지고 참 거기다 또 파란만장한 고운기 대격변이 마지막 관문인 죽음의 그림자가 그때부터 나이 70세부터 서서히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바쁘고 참 착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 건강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더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냐면은 61세부터는 사실 좀 안 좋았는데 이 60갑자로 보면은, 근데 70세부터는 급격히 좀 안 좋았다. 한때는 자기가 이제 그 혈액암이라는 게 이제 그 완치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불씨가 조금 이 백호대살이 끼어가지고 이건 안 좋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위에 보면은 간지에 이 화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이게 좀 막아질 수 있는데, 화가 없다는 게 이게 좀 슬픈 일이다. 이게 뭐냐면은 간지에 보면은 목이 있고 토가 있고 목이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하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은데 화가 없는 게 이게 좀 백호대사를 막아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뭐 이게 이분은 뭐 기독교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절에는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절에 댕긴다 그러면은 스님한테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병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나면은 다란이에다가 부적을 해서 이 병화를 이제 얹혀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백호대사를 피할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그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니까 병화만 이 부적을 갖다 써서 지내줬으면은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74세에 돌아가신 게 너무 아쉽다.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분 있죠? 그 국회의원도 하고 왜 박사님 이순재 선생도 그만큼을 원래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참 너무 이렇게 하늘나라에 빨리 간 게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안성기 고인의 60갑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60갑자를 봤을 때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합이 있습니까? 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충은 없고요. 그 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참 아마 그 자기가 이 대중의 그 인기를 많이 얻다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참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한마디 했다가는 또 그 불똥이 어디에 튈지 모르니까. 근데 상당히 합은 돼요. 합은 되는데 이분이 아마 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다.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 너무 이렇게 참 옳은 일 하셨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야 될 텐데 그 말 못하고 그래서 합이 들어요. 충원은 없고 안성기 선생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거든. 무슨 뭐 물질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 기가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니까 아주 상당히 합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뭐 안성기 선생의 이 추모 물결이 인산인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때 우리 간혹 선생님도 안성기 선생의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성기 선생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분이
뭐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은 그 실미도란 영화가 아마 거기서 대활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사극이나 또 현대물이나 아주 그 뭐 상관없이 참 큰 대배우인데 너무 이렇게 참 일찍 고인이 되셔가지고 그 극락 세계에 가셔가지고 이분은 아마 그 편안하게 안 있을 거예요. 혹시 그 극락 세계도 이 등급이 있거든. 그래서 하등급에 머물면서 또 상등급으로 올라가라고 아마 이렇게 중생 구제를 하지 않으실까. 또 거기 가서도 이거 영화 그거를 또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촛불을 이렇게 켰지만은 극락 세계에 가셔서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